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릴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8년 만에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폭락이 또 오던 말던 7월 이 주식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통과를 앞두고 가장 주목받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세 법안인데요.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한국 돈을 규모만 해도 6,120조 원의 엄청난 역대급 규모입니다. 과거 2017년도 트럼프가 한 차례 감세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감세 법안 연장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6,120조 원의 돈들이 이동하기 시작하겠죠. 이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아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오늘도 더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자료집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인데요.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처럼 특히나 우주하고 로봇은 정말 매력적인 상태입니다. 매출이 고속 성장하면서 대세 상승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만 싹 다 모아놓고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 쓰실 수 있도록 27페이지 분량으로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만들어 봤으니까요. 우리 96,500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요. 아직도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8년 만에 온 감세 법안 그의 최대 수혜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주목되는 기업은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다양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해당 기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관세 정책에 완벽한 대응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5년간의 일감을 수주한 상태고요. 그리고 추가 수주를 받기 위해선 추가 공장 투자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의 추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인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더욱더 감세 법안 통과 이후 가속하게 되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그대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기업 전 마지막 파동이 한 번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감세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2017년도 시행해서 2025년도 이번 연도까지 원래 감세 정책을 진행했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는 뭐 법인세 인하 뭐도 있고요. 소득 표준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상속 증여세 면제 한도 인상 등 3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했는데요. 이게 하나 돈으로 하면 여러분들께서 과거 아까 전에 보셨던 뭐 몇천억대, 몇천억, 몇천조대 지금 이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더 최근에 확대가 돼서 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보다 더 확대된 감세 정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되는 것은 법인세인데요. 35%에서 21%로 인하를 과거에 좀 진행을 했었고 그 속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그때 당시 엄청난 투자를 했었죠.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때 당시 2017년도 당시로 돌아가 보면 감세 법안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은요. 영업이익률이 높아가지고 돈이 많이 벌리는 기업이에요.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기업들의 세금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깎아주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거든요. 법인세는 누가 많이 내냐면 이득을 많이 챙긴 기업들이 많이 냅니다.
이윤의 비율에 따라서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돈을 더 많이 내거든요. 엄청난 이윤이 발생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돈을 내게 되는데 이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건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을 세금을 내지 않게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미국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대폭 굉장히 높았던 기업을 떠올려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빅테크 기업들이 이 남는 돈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과거에도 이익을 쌓아두는 것이 아닌 이익을 쌓아두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닌 뭐 지금 보통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R&D 등 다양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하게 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자사주 같은 것들을 매입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하죠. 뭐 배당금도 많이 늘리겠지만 자사주 매입하고 뭐 R&D 투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과거 사례를 보시면 과거에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시장 경제 자체가 너무 엄청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 현재 이 추가적인 그 R&D 투자를 더 과감하게 이어가기보다는 과거에는 자사주를 많이 매입했었어요. 투자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투자할 상품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었어요. 뭐 데이터 센터는 그때 당시 데이터 센터는 빅클라우드를 위해서 지어들 때로 꽤나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지나면서 이미 다 지어놨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때 당시 미국 기업들은 바로 자사주 투자를 좀 하게 됩니다. 이때 2018년도에 보면 1조 달러치의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1조 달러 감이 안 오니까 또 하나로 좀 바꿔봐야겠죠. 1조 달러가 도대체 얼마냐라고 하면 1360조 가량의 돈을 어디 자사주 자신의 주식을 매수한 데 썼다는 겁니다. 2017년도 말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희석된 가운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2018년만 해도 1000억 달러, 하나 돈으로 치면 1135조 규모의 엄청난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이때 당시 애플의 주가는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에 뭐 매출도 잘 나겠지만 자사주를 많이 적극적으로 매입해 주면서 주가 방어를 해준 게 그러니까 그냥 돈도 아니고 1000억 달러 130조나 쓰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부양이 되는 거죠. 이 이외에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 또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감세 정책을 펼쳐도 투자할 곳이 뚜렷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투자할 곳이 뚜렷하죠. 바로 AI 투자입니다. 이 AI 투자는 최근에 물불을 안 가리고 하거든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AI 데이터 센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AI 투자에. 감세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AI 투자 확대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7, 8월에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아마 이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 너무 뇌피셜 아니야? 좀 투자한다는 거 너무 희망사항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AI를 투자하고 있는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 감세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발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투자를 받아서 AI에 올인하는 기업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사의 이익만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투자를 받아서라도 합니다. 뭐 신규 업체, 뭐 XAI 정도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심지어는 메타 플랫폼 자체 이익률 엄청나요. 1년에 어마무시하게 벌어들이는 이 기업이 자신의 돈도 모자라서 추가 투자를 받아가면서까지 이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도 짓고 뭐 인재 영입도 하고 다양한 투자를 좀 진행하겠죠. 메타는 최근 AI 부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인재 영입을 하는 등 AI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290억 달러 하나 돈으로 치면 39조 5,700억 원의 조달을 현재 추진 중이었고 이제 추진이 이제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KKR 지금 이제 브룩필드 칼라일, 핌코 등 사모펀드 운용사들과 AI 투자를 위한 자본 조달 방안을 최근에 논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그리고 이제 막 그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XAI는 진짜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받죠. 최근에 지금까지 투자를 받은 거에 모자랐는지 또 투자를 받았습니다. XAI가
천억 달러, 100억 달러, 하나로 치면 13조 원의 자금을 또 조달했습니다. 미국은행 모건 스탠리한테 절반 정도 받고 나머지는 다른 기업들한테 해서 투자를 받는 모습입니다. 해당 기업은 9월 지금 이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인근에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건설했었는데 당초에는 10만 개 가량으로 끝내려고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GPU 100만 개까지 늘려서 세계 최고 규모로 확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마를 날이 없죠.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라도 그냥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 작년 6월부터 이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최대 70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이죠. 지금은 소프트뱅크가 주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세 감면이 나오면 남는 돈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자사주 이번에도 자사주 매집 열심히 할까요? 자사주 매집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이번에 AI 패권에서 뺏기면 정말 지금부터 10년, 20년은 이 패권 때문에 이제 그 승기를 못 잡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실하게 투자를 또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특히나 이제 미국의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9월 달에 끝나고 이제 10월 달부터 다시 시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달 부터도 발표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7월달, 8월달에 있는 이 2분기 실적 발표 시기에도 추가적인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 투자를 항상 이때 실적 발표하면서 발표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통과가 빅테크 기업들에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 자체가 애초에 6천조 규모니까 6천조 규모의 엄청난 자금이 풀려나오다 보니까 그 자금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역시나 데이터 센터가 되겠다. 그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은 빼놓지 않고 봐야겠죠.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았는데 명확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지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많고 많은 기업들 중에 효성중공업도 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있고 LX 그룹 일렉트릭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왜 하필 현대일렉트릭이냐 의문을 감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일단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쓸데없는 사업 그냥 안 합니다. 그냥 이 전력 장치에 그냥 올인해요. 전력기기, 회전기기, 배전기기 그냥 전기 전자 부분으로 그냥 올인된 기업입니다. 다 전기, 배선, 뭐 전기 작업, 뭐 전기 이제 인프라 시설에 몰빵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대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데다가 심지어는 가동률이 이미 거의 90%에 다 육박합니다.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모자른 거예요, 사실상 이건. 90%를 넘어났다는 건 풀가동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동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새로운 공장이 지어졌을 때 새로운 공장도 가동을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가동도 금방금방 풀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장이 추가적으로 세워도 놀지 않을 거예요. 풀 가동이 진행될 겁니다. 뭔 소리 이해되셨죠? 게다가 이런 이제 품귀 현상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몇 년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냐면 5년치 일감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5년치가 이제 현재 주문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현재 주문하면 2030년도에나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더욱더 안 그래도 지금 법인세 감면되면 추가적인 투자 더 일어날 텐데 그런 상황이 좀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봐야겠죠.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목할 점 규모랑 추가적인 이 연도예요. 언제 성장하니까 중요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2026년도 초까지 울산 공장을 증설해서 초고 변압기 연간 생산량을 기존 300대에서 360대로 늘릴 예정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뭐 대략 20% 정도 늘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엘라베마 공장의 생산 능력도 연간 100대에서 150대로 미국 공장만 하더라도 한 50% 정도 생산력을 늘리는 거예요. 생산력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 초 두 공장 증설이 끝나면 이때 다 끝납니다. 딱 매출이 뛸 시기가 딱 보이죠, 여러분들. 수주하는 거 빵빵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연말부터 빠르면 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추가적인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타이밍에 마침 완공이 된다. 여러분은 보이시죠? 완공이 되는 시기가 딱 이 시기다. 그래서 연간 400개에서 510개 안팎으로 27.5%나 늘어나는 지금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 본토 안에서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현대 일렉트릭의 반덤핑 조사 착수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추가적으로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곧 관세 부여하지 않습니까? 관세 부여에 대한 악재도 존재합니다. 자, 그럼 관세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이게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력이에요. 네, 현대일렉트릭 가장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일단은 예상보다 미국 그 지금 이제 관세 인상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미국 타격이 딱히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고 싶어도 2030년도에나 받을 수 있을 만큼 품귀 현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주 협상이 이게 그 관세를 고객사들한테 떠넘기는 것 쪽으로 지금 이제 현재 가격을 인상시키겠죠. 떠넘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수주의 납기일에 이르는 시간이 3년에서 4년이며 일부 물량은 2030년도 초반을 목표로 수주 협상을 진행할 정도로 전력기기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밑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협상을 통한 가격 조정, 관세 전가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고객의 60%는 이미 과반 이상은 관세를 보전해 주기로 허락했습니다. 관세 한 20만 원 올라가잖아. 20만 원 내가 더 낼게. 100만 원 올라가면 100만 원 더 낼게. 이미 확정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40%는 추후 결정될 관세 범위를 확인하고 협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이 안에서도 지금 현재 현대일렉트릭이 100%다 관세를 떠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일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비용 자체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다만 이런 조치가 영원하진 않아요. 고객사들도 호구가 아니잖아요. 당장에 필요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증설입니다. 특히나 미국 중심의 증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2025년도에 증설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이제 국내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많이 됩니다. 국내에도 진행이 많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다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밑에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미국 증설인데요. 2026년까지 이어지는 증설을 보시면 지금 이제 미국의 증설이 굉장히 생산 능력 확대가 굉장히 강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들보다 금액이 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확실하게 미국의 증설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공장도 새로 세우고 심지어는 미국 100대에서 150대 뭐 물론 국내 생산에 비해서 부족하다 할 수 있겠지만 국내는 20% 늘린 데 비해서 해외는 50% 늘린 만큼 이 생산 능력을 강력하게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 생산 능력으로 어느 정도 감당이 되나요? 감당이 됩니다. 왜냐? 지금 현재 리포트 이제 작년 2024년도 기준에서 보면은 매출 가운데 북미 지역 수출 금액의 비중은 19%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북미 지역에 50% 팔고 북미 지역에 뭐 대다수를 판다 이러면은 사실 감당이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미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긴 하죠. 뭐 2025년도 기준에 뭐 당연히 늘어나겠죠. 미국의 데이터 센터 많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19%에서 늘어난다고 해도 요 정도는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 미국 본토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 정도로 요 정도 감당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비중을 좀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보시면 대략적으로 뭐 360대하고 150대 50대 비중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략적으로 이제 비중을 채워봤을 때 국내 2 그리고 미국 1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매출의 거의 30% 정도를 지금 생산의 30% 정도를 미국에서 한다라는 계획이에요. 이제 대수 자체를 보시면 그죠? 미국에서 이제 지금 이제 늘리겠다라고 이미 전략을 잡아놨기 때문에 앞서서 2017년, 2024년도 기준에서
늘어난 북미 매출 비중 20%를 기준해서 봤을 때도 좀 넉넉하게 잡아놨죠. 그래서 북미 매출을 계속해서 잘 관세 없이 잘 감당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이런 것이 과거도 이미 세워놨고 2026년도에 시작될 것이다. 이번 연도까지만 고객사들이 좀 고생하고 2026년도부터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률 올라가기 시작하면 관세 없는 지금 현재 제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격 널뛰기가 따로 없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지 공장 증설을 통해 순차적인 대응도 가능하고 2026년부터 관세에 대응 가능한 구조를 이미 만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025년도 수출 목표인 38억 2천만 달러는 초과 달성이 가능하며 이익률은 더욱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워낙에 이제 그 효성중공업 자체가 워낙에 경쟁사죠. 이제 효성중공업이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에 비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었어요. 효성중공업 거의 뭐 지금 최근 파동만 보더라도 최근 자리에서 130% 올랐으니까요. 그에 비해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막 전고점을 넘고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죠? 이제 막 넘어가고 시점인데 저는 이번에 관세 부과되고 그리고 감세 법안 통과되는 즉시 이 현대일렉트릭 특히나 2026년도 기준에서 북미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시점 중심으로부터 해당 기업이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은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서 특히나 해당 기업을 매력적으로 봤기 때문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꾸준히 이미 매집해주고 있고요. 기관계들은 살짝 팔고 있는데 기관계들 매출 같은 경우 그 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좀 안정될 때 지금 특히나 이제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할 때 보통 주가 다시 매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뭐 7월달, 8월달 실적 발표 나오는 즉시 아마 추가적인 매수가 따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하시면서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차트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봐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시장을 추가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만 해당 종목이 난 너무 높다. 라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추가 먹거리는 있겠지만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모아놓은 자료집을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이재진의 상한가릴라는 100포인트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정식 안전한 곳에서 받아갈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쭉 설명드릴게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은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100% 무료고요. 100% 무료 아니면 말 안 해요.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2배 급등 자료집들, 급등 자료집들 모아놓은 주도주 자료집들 드리고 있고요. 주도주 자료집들 내어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난 단기 급등주가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단기적 한 일주일 안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일일 급등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지금 현재 주요 뉴스 및 플러스 관련주 정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뉴스가 있는지 어떤 뉴스에 기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아침 이 뉴스 쭉 보시고 투자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 어떤 테마가 강력했는지 오늘의 강력 테마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테마는 당일날 끝나지 않고 2번, 3번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테마는 이런 테마들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알면서도 다음 상승할 주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습관처럼 어플리케이션 이거 하나만 보셔도 되니까요.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은 왜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는 이제 이 100% 무료라고 하는데 이거 너가 뭐가 남는데 이거 하냐? 나는 뒷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고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만큼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제가 얻는 게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저 자신을 알리는데 제 홍보로서 이득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건 사실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2배, 3배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테마 종목들 미리 정리해 두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차트가 예쁜 종목들 수십 개, 수백 개 차트 찾아보고 괜찮은 종목 찾아보는 거. 그리고 매일 아침에 수십 개의 기사들 중에서 의미 있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사를 찾아보는 거. 장이 마감한 이후에 오늘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강인히 찾아보는 거. 이거 여러분께 드리지 않아도 원래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있으면 시장의 흐름을 누가 더 빠르게 성실하게 따라가냐고 관점이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메이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실함이 필요한데 전 성실함이 제 욕심에 대해서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무료로 올려드린다고 약속드리면서 이걸 여러분께 무료로 드린다고 약속드렸으니까 제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100% 무료로 계속해서 해드림으로써 여러분께 많이 천문 이천문 봐주시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의 성실함을 좀 더 키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득을 보고 저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앞서 설명드렸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보이시면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컨텐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메뉴를 이용하셔도 돼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똑같거든요. 2배 급등 주도주 자료집하고 1일 급등 추천주는 급등 추천주에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주요 뉴스와 관련주는 아침 시황에서 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이후 오늘의 강력 테마는 급등 포착 자료 드리면 됩니다. 이거 매일매일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급등 추천주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추천주 보시고 그리고 장마감 지금 봉직을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 있죠. 맨 아래 하반기 자료집 있고요. 그 이외에도 AI 로봇, AI 반도체 등 다양한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 클릭해서 꼭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은 장 시작 전에 매일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력했는지 이슈도 함께 정리해서 관련 종목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정상 들여서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